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라는 가칭이 되겠고요. NH농협선물 리서치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오늘 또 이슈입니다. 이 달러원 환율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네. N1 제정 환율은 100엔당 1,020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하루에 20원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N1 환율은 1,000원 깨지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참 이것이 환율이 어떻게든 하는 문제는 많은데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원화 강세인데 네. 주말에는 미국의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달러 네네. 강세로 가야 되는데 네. 달러화는 조금 멈췄고 그죠? 그래요. 네. 이제 달러는 좀 이중성이 많더군요. 네, 달러는 멈췄는데 원화는 강세로 갑니다. 네. 자,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해도 원화는 강세로 가고 있고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에 지금 주시장이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죠. 지난번 잠정치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잠정치가 2.8% 성장도 놀라웠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치는 3.6%였나요? 3.5인가요? 6인가요? 3.6.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지표를 갖다가 전망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잠정치와 수정치가 저렇게 격차가 나고 그 내용도 결국은 재고 증가 때문이다. 그동안에 미국의 산업 활동이 그렇게 활발했다는 어떤 지표 흐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금요일 날 고용 지표는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비 0.3%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월가 이코노미스트는 0.1%포인트 정도 그게 통상적인 월간 흐름이니까요. 그렇게 하락할 걸 예상했습니다만 화끈하게 0.3%포인트를 떨어진 7%를 찍었습니다. 7%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연준이 지난 6월달 FOMC 이후에 했던 말 중에는 7% 정도까지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기준금리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들이 어려운 거는 그렇다면 거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애널들이야 전망하고 아님 말고 하면 되는데 그거였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표가 저렇게 좋으면 이제 QE 축소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뒤늦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지표로 확인되는 만큼 QE 축소도 이제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다음 또 어려운 것은 외환시장의 뒤죽박죽 논리입니다. 유로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갖다 붙이자면은 이제 미국 지표가 좋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 들어간다고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그거는 또 달러 강세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QE3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달러를 막 풀어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만 그 직후 한동안 또 스트롱 달러 강세가 또 이렇게 시장을 지배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제 쫓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 한번 보고 제가 차트가 시사하는 바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다우존스 지수 일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난 5월 이후부터 테이퍼 온오프 장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딘가 와우 방송에서 한 번 털어내고 두 번 털어내고 세 번 털어내고 이제 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변곡점을 찍어 보니까 사실 12월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변곡점이 있었고 지난주 첫 주 동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도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고용지표 상승으로 이렇게 바짝 양봉이 나왔는데요. 다음 변곡점이 정확하게 여기가 12월 18일입니다. 연준의 FOMC가 또 하나의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주간으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네요.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수권이죠. 월간 차트상의 이 확산형 가설도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확산형의 상단
이 부분을 갖다 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미국 증시,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량 감소 그런 국면이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자 어정쩡한데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가 오늘 시황 쓰다가 왔습니다만 방송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련한 사육사와 영리한 맹수. 결국은 그 노련한 사육사란 연준을 지칭하는데요. 지난 5월 이후 이렇게 참 그 반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저 차트 내려도 되겠는데 좀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기 반년 이상이나 양적 완화를 축소하네 마네 그러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련하네요. 시장을 부러지지 않는 쪽으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자산 시장은 떠받치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노련하다, 노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영리한 맹수라는 것은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막 연준을 믿고 가자. 그들이 이렇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떠받쳐온 시장을 뭐 부러뜨리려고 덤비겠느냐. 양적 완화를 해도 할 만해서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뭐 먼 훗날 얘기고 여전히 그렇게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면은 그렇게 빌린 돈들로 위험자산 시장이 뛰어드는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저 사육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저 사람 손에 이제 먹잇감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제시할 맹수를 달랠 만한 카드가 없으면은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네. 자, 앞서 그 처음에 질문을 약간 드렸긴 했습니다만 뭐 페드 연준이 네. 그렇게 하든 뭐 하든 당면한 건 우리의 현실인데요. 네네. 자, 우리 환율은 오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원화가 그동안 뭐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의 그네노믹스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사실 일본은 뭐 양적 완화라는 형태로 가면서 성장률을 디플레를 벗어나서 제고하겠다. 네. 성장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도 인위적으로 올리겠다. 네. 우리는 이제 성장률은 올리되 물가는 잡겠다. 그리고 고용은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상 두 가지의 그 노믹스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는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의 주가는 계속 2,000입니다. 2,000. 네. 3년째 2,000이네요. 억울하죠. 네. 네. 이게 어느 것이 정상인지 인위적으로 부양을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네.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속이 상하거든요. 속이 상하죠. 네. 예. 난뭐 잘 되는 꼴이라고 하면 좀 웃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 그러고 매일 방송하지만 저희도 일본 니케이가 좋다고도 하고 우리가 못 가는 데라. 그렇죠. 참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게 예. 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꼭 엉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뭐 지금 답답하죠. 뭐 환율이 시장에 이슈가 안 되는 것은 증시에 이슈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뭐 달러원 환율이 연중 저점을 경신하고 엔원도 지금 계속해서 추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또 2,000포인트 회복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자 이제 뭐 엔원을 갖다가 겁낼 정도라면 이제 장이 약할 때 이제 그런 재료를 갖다 붙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마 단신으로 처리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GDP 지금 일본의 GDP 성장률 나왔죠. 생각보다 부진하죠. 네, 낮게 나왔죠. 부진합니다. 자, 뭐 니케이는 그렇게 날아가고 엔도 약세를 갖다 그렇게 이끌어냈다고 좋아는 합니다만 결국 GDP 성장률 보면은 결국 그 GDP 산출 시기에 있어서 수입 부분에 부담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은 고만고만한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일본 지표는 믿어준다고 본다면은 그 사기성이 노무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로 하는 저 아베노믹스라는 것을로 일단 아베 정부와 BOJ는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그거 하는데 과연 저 일본에서도 저 주가 상승을 해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해피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가, 그것이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되는가를 여부를 떠나서 아베노믹스 운운하면서 지금, 작년 11월 이후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땡겨온 일본이라면은 우리는 뭐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또 현 정부의 금융 비전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부양 의지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의 그 의견이기도 한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올라간 증시는 양적 완화를 한 나라들의 증시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QE를 못한 나라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코스피가 어느덧 또 이렇게 오늘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야간 선물 마감 지수가 시사하던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출발했고요. 초반에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도 순매도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등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이 지난 주말 코스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코스피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즉 12월 들어서 이렇게 지난주 내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현재 상황은 지금 이 2010포인트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무거워진 국면입니다. 우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밀고 내려온 이 추세선 저항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21선, 61선 또 그 전에 지난주에는 살짝 아직까지 컨펌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말하는 데드크로스 조짐도 보이고 거래량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고 이런 국면이라서 일간 일목균형표로 따지더라도 뭐 기준선 저항이 있고 해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 2010포인트를 올라서 줘야겠다는 하는 부분이고 코스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로서도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각각 그 개별 종목은 또 코스피와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참 이렇게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이제 달러 환율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연중 저점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조금씩 밀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식에 영향받는 우리 환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 크게 오르면서 좀 밀린 국면입니다만 1,050원은 또 당국이 막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숏 스트랭글, 숏 스트레드 또 시간같이 따먹게 하는 상방으로 하방으로 흔들어대면서 콜과 풋을 많이 사게 한 다음에 그거 다 죽여버리는 그것도 또 예상되는 또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처럼 계속 날아가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볼 것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살필 건 많은데 돈은 잘 안 되는 그런 국면이네요. 계륵이군요. 그렇죠. 네.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였고요.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